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부천 중동과 상동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때문인데요. 네,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기대하는 주민들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부천 중동과 상동에서는 2년여 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잇따랐습니다.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이 300%인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대부분 200%를 넘어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데다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온 단지들이 최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재건축을 주장하시던 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이제 리모델링을 아직 찬성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더 후로 미루겠다, 혹은 나는 이거 재건축해야겠다라고 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재건축 용적률 상한을 기존 300%에서 50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 통과 기준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는 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규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어 재건축을 바라온 주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돌아서야 할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방향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어느 것이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인지 좀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정책의 방향들을 지켜보는 것이.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대통령직 인수위에 주택공급 방안과 재건축 등 정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고민하는 주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김포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엇나간 예측 탓에 대책 마련도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과밀 학교 문제가 왜 수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건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포 과밀학급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 예측 실패였습니다. 경기도 내 LH가 개발한 택지지구에서 3이라고 그러면 3을 맞다 그러면 우리 김포 한강시도시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맞기 때문에 30% 정도가 지금 학교가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측이 엇나가면서 대책도 멀어졌습니다. 이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여서 학교 부지 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학교 신설 기준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설립 요건이 세대로 되어 있어요. 학생 수로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대 수로 해서 그 세대 수 중에 다만 10세대라도 아니면 20세대라도 미만이 되면은 설립 요건이 안 된다고. 결국 유일한 대안은 학교 증축.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과밀은 중학교로, 중학교 과밀은 고등학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때 통합학교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포 고촌에 문을 연 향산초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합한 통합학교 형태인데요. 학급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어쨌든 신도시라든가 이제 새롭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지 확보들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김포에서도 이런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김포에 문을 연 통합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내년 운양동에 문을 여는 곳까지 더해도 2곳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교육부 심사를 넘지 못한 중고등 통합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차라리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이라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교육지원청 생각은 다릅니다. 원칙을 따른 배정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에
집 앞에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거기 지정해서 가는데 중학교는 학군이다 보니까 집 앞에 무조건 뭐 가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 30분 정도로 학군을 설정하기 때문에 학군에는 문제가 없고요. 뒤늦게 김포시가 내놓은 대안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시장이 나서서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안심 통학버스는 행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의 주체라든지.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학부형들한테 이런 대안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그런 대안을 실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는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수요 예측, 한 발 늦은 대책 탓에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 과밀 문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과밀의 후유증은 결국 학생들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순서입니다. 네, 지역민들이 바라는 공약, 오늘은 부천 소사본동, 범안동, 대산동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과거 부천 소사본동과 소사본 3동이 합쳐진 현재의 소사본동. 동네 곳곳에서 문학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이후 마주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해서 2020년에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 보수가 앞으로 그게 잘 돼야 되는데 벌써 1, 2년뿐이 안 지났는데 일부가 훼손된 데도 있고 또 손봐야 될 때도 있고. 부천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을 끝마친 지역. 주민들은 민선 8기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사본동이 다른 지역, 뭐 중동이나 이런 게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가지고 사실 고층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도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차는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확보가 안 되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와가지고. 다음은 소사본동 옆 범안동 지역으로 가봅니다. 범안동 일대 주민들은 오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비좁은 길 따라 일방통행 구역에 자리한 괴한 119 안전센터. 오래전부터 무용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소방서 119 안전센터가 이게 지금 우리 요 일방통행에 있어가지고 그걸 옮기려고 지금 10여 년을 그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뭐 불이 나도 이 119 저기에도 이래 저 범박동께 버텨와요 차가. 또 광역동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범안동 행정복지센터가 비좁고 노후된 것도 큰 불만입니다. 주민들이 원도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약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비좁아요. 시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알았다고는 그랬는데 뭐 맨날 알았다고만 그러지 이게 뭐 실천이 되지를 않잖아요. 동사무소 일반 동사무소로 쓰던 저기를 쓰려니까 엄청 복잡해요. 하여튼. 이와 함께 대산동에서는 오는 7월 소사경찰서가 옥길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남는 현재 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안 등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세 번째 경기도 교육감 도전은 포기한다고 밝히고 두 차례 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 교육 정책과 비전 등 많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출마 요구도 많았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해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자는 모두 5명인 가운데 현역 교육감의 불출마로 출마 후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천 미래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부천 미래교육센터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 미래교육센터 이은경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부천 미래교육센터가 먼저 어떤 곳입니까?
네, 부천 미래교육센터는 부천 여성청소년재단이 부천시로부터 출연받아 교육협력팀, 지역연계팀, 그리고 진로교육팀 3개 팀이 13명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위해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주무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소사청소년센터 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천 미래교육센터는 부천시의 지역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센터입니다. 특히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부천시의 특색을 반영한 부천 마을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의 미션이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 도시 부천입니다. 이 미션을 실행하고자 마을, 학교 협력을 위한 부천 미래교육센터는 열린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 목표를 3가지를 세웠는데요. 첫째,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둘째, 마을 배움 성찰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 강화, 이렇게 3가지 전략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부천 미래교육센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는 저희가 계속도 하고 원년이기 때문에 조금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했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마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참여형 마을교육 생태계 기반을 위해서 부천시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 연구도 하고요. 청소년, 학교 교사, 마을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 주체별 교육 의제도 개발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 마을의 연계이기 때문에 혁신 교육 지구 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부천 교육 지역 자원 발굴 네트워크 및 그리고 사업 설명회, 그리고 교육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하고 연구 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교육 기반 자원들을 모아서 지역 자원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배포되어서 교육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마을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을 체험 뚜벅뚜벅 마을 교실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도에 원미도서관에서 진행된 시학길 센터, 즉 부천 진로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이관하여서 미래지향적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들을 위해 진로 탐색, 직업 체험, 그리고 진로교육 특화 사업들을 운영하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직업 체험처를 현장 방문하여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주도의 창의적 메이커 활동들을 위해서 진로 동아리를 구축하여서 청소년 주도 직업 체험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조금 요청이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 안에서 서로 교육 과정들을 연결하고 클릭만 하면 교육이 선택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인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곧 홈페이지가 구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청소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네, 부천 미래교육센터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부천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들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부천형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 미래교육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이은경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미군기지 반환 시점까지 연혁 조사와 캠프마켓과 관련한 공공, 민간 기록물 현황 정리,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시기와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